살던 빌라에서 건물주가 바뀌어서 친구 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전세 입자를 구하고 있었으니까 저희 집 전세 얼마인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네이버 최저가를 같이 보고 나서 야, 너네 집 생각보다 비싸구나, 나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즐긴다는 행위를 소비로 보는 사람들은 자산을 가진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구나, 진짜 고수들은 티 안 내고 조용히 있다라는 말을 거기서 체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오히려 거기에 진짜 자산이 100억대이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그분은 최근에 퇴사를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자기계발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 시골지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 일을 한 9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직을 했고, 결국엔 퇴사를 해서 지금 2년 동안 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결혼도 했고, 이사도 했고, 또 재테크 관련한 책도 썼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결혼식을 초대하는 거 그 자체가 애매한 관계를 초대 안 하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이게 결혼식장의 문제인데, 그런 최저 보증 인원이 아무래도 좀 인원이 250명, 300명 높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애매한 관계를 또 초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내가 욕심을 살짝만 내리고 비수기에 결혼을 하면은 그 최저 보증 인원도 막 50명, 100명씩 내려가요. 그러면 애매한 관계 굳이 초대 안 해도 되고, 그러면서 욕먹을 일도 없고, 나도 그만큼 식대 낼 일 없으니까 저는 그게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혼식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결혼 업계도 물론 너무 비싸지만 내가 일자만 일요일로 조정을 하고, 그리고 애매한 관계만 안 불러도 훨씬 만족스럽고 저렴한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제 주변도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이 돈을 잘 버는데 굳이 작고 좀 애매한 위치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결혼식 가보면 또 손님들도 정말 많이 와요. 왜냐면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와, 저 선배는 돈도 분명 잘 벌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데서 하지? 대단하다, 겸손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뭐 직장을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친구가 얼마나 버는지 이런 건 이제 대충 알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본인의 그런 소득과 그런 자산에 안 맞게 좀 너무 과한 데서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축하해주러 간 거기는 한데 좀 좋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사실 뭐 그것도 그들의 선택이기는 하죠. 근데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관심이 없기는 합니다, 다른 결의 사람이어서. 근데 저는 그 인생을 즐긴다는 행위가 소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딱 그렇게 비슷하게 말한 제 회사 동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 둘이가 생각이 다르구나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는 뭐 작게나마 집을 샀고, 그리고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전세 입자를 구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전세도 3일 만에 나갔어요. 근데 그 3일 만에 나간 그 와중에 제 친구는 살던 빌라에서 건물주가 바뀌어서 친구 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저도 이제 전세 입자를 구하고 있었으니까 저희 집 전세 얼마인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최저가 기준으로 맞춰준다, 너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네이버 최저가를 같이 보고 나서 야, 너네 집 생각보다 비싸구나, 나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즐긴다는 행위를 소비로 보는 사람들은 자산을 가진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부인남님이 얘기하시던 말들이 다 맞다. 우리가 사실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갑자기 내용이 딱딱해지는데, 근데 그 자본주의의 룰을 무시하고 거기서 역행을 하면은 살아남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성장하고 제가 뭔가 자산을 늘리고 그런 행위 자체가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소비 말고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과정이 훨씬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적어도 뭔가 비싼 음식을 먹고 비싼 걸 샀을 때 재밌었다기보다는 제가 하나씩 레벨업하는 그 과정이 훨씬 재밌었거든요. 이 사례를 사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조금 속상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오히려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냥 너 따라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오히려 본인 얘기를 해줘라, 나는 지금 후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저도 요즘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친구는 원래 살던 곳보다 조금 더 낙후된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아무래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가도 계속 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뭐 강남, 잠실 이런 데 말고 조금 외곽인 곳들을 봤는데 아파트의 월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복도식 아파트인데도 한 월세가 150에서 200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너무 아까운 거죠. 저는 회사랑 멀어지는 거는 너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러면 좀 입지는 괜찮으면서 좀 더 구축으로 가보자. 근데 구축 아파트로 갔더니 여전히 월세가 비싸서 그러면 남은 거는 빌라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제 빌라로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망한 줄 알고 이제 다들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도 뭐 아파트 가고 싶었죠. 근데 이제 서울에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현실 타협을 하면서 이제 빌라에 왔는데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집을 또 한 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작은 집이더라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남들은 대부분 제가 집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여유가 있고 좀 더 검소한 이미지? 그렇게 좀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아무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부익남님이 절대로 전세 살지 마라. 저도 그 영상을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어렸을 때도 이제 부모님이랑 전세도 살아봤고 또 주변 친구들도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세는 뭐 사기 위험도 일단은 많을 뿐더러 그리고 돈이 묶이잖아요. 근데 제가 사회초년생 때 자산이 없었을 때는 이 돈이 묶인다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남편이랑 돈도 합치고 이제 억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돈이 묶이면 진짜 급매물이나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한 번에 이동을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서울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돈이 이곳저곳 묶여 있다 보니까 쉽게 그걸 빨리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일단 안 묶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월세로 왔고 그리고 사기 위험에 대해서 리스크를 절대 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월세로 왔습니다. 저는 일단은 모르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사회초년생 시절 때 물론 지금도 잘 아는 건 아닌데 주식, 부동산 당연히 몰랐고 모르다 보니까 자꾸 위험할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보다 보면은 그 위험을 좀 적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저는 제 집에 실거주를 하다가 이제 전세를 주고 왔는데 그 전세만큼의 저한테는 사실 목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투자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 그 돈을 그냥 예적금에 넣어 놨겠죠. 뭐 2030이라면 투자 시점이 투자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세를 받으면 뭐 그걸로 갭 투자를 하든 아니면 좀 더 안정적인 주식으로 굴리든 해서 월세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시장만 좋다면 더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세를 주고 왔고 지금 한 3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적어도 3달 월세치보다는 지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대부분이 자만추를 원하잖아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근데 자만추를 생각하면 되려다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이랑도 생각이 안 맞아서 싸우는데 어떻게 주변에 또 생각 그렇게 잘 맞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이미 결혼을 했거나 짝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막 독서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임장 모임 요즘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보면 적어도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일단 임장 모임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오히려 만나는 게 훨씬 더 나한테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돈을 아끼려고 한다기보다는 좀 더 돈을 투자해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열심히 소개팅도 하고 시간을 써가면서 지금 좋은 남편을 만나고 또 결혼을 하니까 자산도 늘어나서 이게 재테크적인 관점에서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솔직히 소개팅 많이 하면서 현타 정말 많이 왔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래 마지막으로 나가보자 한 소개팅에서 딱 남편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 친구들도 다 들어보면은 소개팅 하다가 현타 와가지고 이제 접어야겠다 한 곳에서 운명의 짝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케이스가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서는 게 좋다. 일단은 저도 6년 차쯤에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어차피 유튜브 안 해도 집에서 계속 누워 있을 건데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는 사실 잃을 게 없잖아요. 물론 누군가 내 얼굴을 보고 신고를 하면 잃을 게 생기겠지만 뭐 구독자 한 3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 언니밖에 안 되는데 누가 저를 알고 또 신고를 하고 그러겠어요. 어차피 남는 시간에 그냥 한 거였죠. 근데 만약에 제가 퇴사를 하고 유튜브를 할 거야 라고 했으면은 확실히 잃는 게 많았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성향이어서,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지기가 무서워서 이렇게 한 다리는 회사에 걸쳐놓고 나머지 이제 한 다리를 다른 곳에서 도전을 한 거죠. 근데 그 도전이라는 게 두렵다기보다는 이미 안정적인 게 하나 생겼으니까 쉽게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뭔가 도전을 할 때 당장 뭘 그만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안정적인 게 있을 때 가장 도전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두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저처럼 회사만 다닐 뿐만이 아니라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책도 읽고 자기 개발하고 이직하고 그런 분들이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그분들이 뭔가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든 저녁에 늦게 자기 개발을 하든 그런 과정이 되게 힘들게 사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시간이 쌓이니까 뭐 1년만 지나도 그들이 버는 돈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삶은 진짜 내가 스스로 개척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1년 전에 그렇게 사시던 분들이 지금 전부 다 잘 됐거든요. 근데 오히려 즐거움이 소비라고 아는 그 친구들은 이제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까 현실 그 상태로 그대로 있거든요. 인생에서 내가 몰입하고 싶은 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일을 하다가도 정말 바쁘고 야근 많은 날에는 SNS를 볼 시간조차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도 뭐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SNS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딱 그랬었거든요. 이게 퇴근하고 내가 할 만한 무언가를 찾아보는 거. 예를 들어서 현업 발전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주식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게 있으면은 일단 그걸 볼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내 알고리즘도 이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차게 돼서 그런 게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가끔 SNS에 지인이 있다 보니까 지인들의 그런 컨텐츠도 뜰 수밖에 없기는 한데,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숨김이나 차단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뭔가 미워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내 삶에서 멋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컨텐츠를 보면서 배우고 싶은데 전혀 관계없는 컨텐츠가 제 알고리즘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숨김이나 차단을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런 게 눈에 안 보이니까 뭐 부러울 거 그런 건 당연히 없고 관심 자체가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내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다 보면 알고리즘도 그거에 맞춰서 바뀌고, 오히려 그런 소비성의 컨텐츠는 내가 진짜 그런 직종에 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결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숨김 처리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다닐 때 저는 제 주변에 유튜버도 없고 부업하는 사람들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한다고 해도 바위에 계란 깨기 식으로 다 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5만 정도 됐을 때 갑자기 회사 메신저로 어떤 분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엔잡러 카톡방이 있는데 혹시 들어오실래요? 이렇게. 그래서 그제서야 엔잡러들이 회사 곳곳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소문이 나고 또 주변에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 시기 질투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 톡방에 들어가고 나서 회사 사람들이 엔잡으로 더 벌고 있다. 그리고 진짜 고수들은 티 안 내고 조용히 있다라는 말을 거기서 체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오히려 거기에 진짜 자산이 100억대이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그분은 최근에 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내가 내 주변에 없다고 엔잡러가 없는 게 아니라 나한테 알리는 게 도움이 안 돼서 내가 모르는 거다라는 사실을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일단 그분들의 특징이 다 회사 평가를 어느 정도 좋게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기보다는 주어진 일을 어느 정도 열심히 해놓고 그 다음에 발 하나를 다른 데에 걸친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안정적이니까 다른 쪽을 굳이 리스크를 크게 지지 않고 하니까 이분들도 잘 되는 거예요. 뭔가 회사 일이 싫어서 한다기보다는 회사 일도 잘 해놓고 또 퇴근 후에 무슨 일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미 제가 퇴사를 했고 또 퇴사를 하면서 여러 사업가나 프리랜서 지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들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본인이 겹발질로 하나 찌른 곳에서 잘 되니까 이제 그쪽에서 수입이 더 많이 나오고 하니까 퇴사를 한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주어진 일을 일단 열심히 잘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고, 거기서 여유가 생기면 이제 발 하나씩 담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나랑 똑같다고 생각한 사람이 올라가면 내가 그만큼 내려간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본인은 가만히 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속상해 보인다 해야 되나? 내가 좀 더 부족해 보인다 해야 되나?
그러면서 괜히 이 사람을 좀 시기 질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문득 사회초년생 시절 때는 저랑은 전혀 다른 결이지만 연예인들도 정말 부럽고, 연예인들이 잠깐 TV에 나와서 노는 것 같은데 돈 벌어가는 게 참 부럽고 그랬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연예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이렇게 그렇게 돈 버세요 하지는 않았지만, 내 주변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잘 되는 걸 보니까 배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그냥 기본 본성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뭐 그런 연예인급은 전혀 되지 않지만 그냥 뭐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싶어요. 나랑 다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지금 혼자서도 잘 사는데 굳이 만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제 솔로인 친구들은 또 혼자서도 너무 잘 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말들은, 혼자서 잘 사는 친구들이 둘이 됐을 때 더 잘 살더라. 그래서 저는 저는 소개팅을 해주려고 하고 그러는 편이어가지고, 실제로 저희 사무실 동료들도 6명인데 원래는 2명만, 이제 저 포함해서 2명만 기혼이고 나머지 다 솔로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도 저희 둘 기혼이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열심히 소개팅 시장에서 고군분투를 하면서 지금은 6명 중에 5명이 다 이제 커플이 돼가지고 애들 눈에 도끼가 빠졌더라고요. 얼굴에 눈에 하트가 가득해가지고 다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잘 사는 거 물론 좋은데, 저도 혼자서 잘 살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둘이 되면은 더더 잘 산다. 그래서 소개팅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안타깝죠. 왜냐면 또 대부분 요즘은 경력직만 찾는 게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안타깝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좋은 기업 들어가면 좋지만, 좋은 기업이 아니더라도 작은 기업이라도 혹은 아르바이트라도 저는 사회생활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밖에서 보이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기 촬영장까지 오는데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지하철에 뭐 어떤 IT 기업의 대규모 채용 공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내가 요즘 유튜브가 적응이 됐는데 저기에 다시 경력직으로 들어가 보면 또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어요. 이게 내가 내 눈에 보이니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그런 동기부여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내리니까 어떤 분이 옆에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3시에 면접 보러 온 누군데 여기로 가면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그게 집 안에서는 안 보여요. 물론 이제 내가 열심히 살고 있겠지만 세상 밖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고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의 소식을 들어보면은 내 마음 자체가 풍요로워지더라고요. 집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 제 또래는 저희 부모님들이 은퇴하실 세대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되게 무기력해져요. 근데 그 무기력해지는 게 본인들이 자산이 있어도 사회에서 본인이 쓸모가 없다고 느끼게 되면서 무기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울증도 오고, 그런 부모님들이 아르바이트라도 나가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게 월급을 얼마 받든 그런 건 상관없이 내가 사회에서 쓸모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물론 좋은 기업 좋은데, 만약에 조금은 잠깐 어려워졌더라도 작은 기업이라도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해보고 정말 배울 게 없다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반면교사라도 하면서 저는 사회생활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좋은 환경에 있다 생각하는 게, 그래도 본인이 잘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하고 싶은 일을 고민하는 거거든요. 저는 잘하는 일은 그대로 두고 좋아하는 일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면 이제 잘하는 일을 버리고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게 아니라 발을 하나 담궈 놓고 병행을 하면서 그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수익까지 난다. 그럼 완전 땡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버리면 되는 거죠. 잘하는 일을.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수입이 안 난다. 특히 이제 예술 쪽에 계신 분들은 배고픈 예술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국 내가 직업으로 삼으려면은 수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생계 유지가 가능해서,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도 계속 수입이 안 난다면 잘하는 일로 돈을 벌고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만 3년 정도 다니다 보면은 다 똑같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남이 주는 일, 남이 하라고 하는 일 그대로 잘 하는 걸 좋아한다면 저는 직장인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상사가 시켰는데 아니 일을 왜 이런 식으로 시키지?
아니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일하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저는 회사 밖에 나와서 자기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이게 불평해서 끝나면 안 되고 뭔가 내가 실행을 해서 그 개선책이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개선을 했는데 그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저는 그거는 회사 밖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일을 하다가 화가 났는데 개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개선이 남들도 인정을 해준다 하면은 회사 밖에서 나와서 자기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인 그런 둥지를 벗어나니까 또 새로운 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안정적인 환경을 선택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여기 부익남님 스튜디오도 안 왔을 것 같고 책도 안 냈을 것 같고, 그 회사에 다니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거기서 뭐 월급 200 받으면서 아마 만족하면 지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새로운 기회들에 너무 좋습니다. 네. 일단 회사 밖은 정글이다라는 말이 진짜 맞고요. 그래서 회사 퇴사하기 전에 내 월급만큼의 수입을 6개월 정도는 벌어보고 그게 안정화됐을 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 밖에서는 내가 어떤 기업에서 일을 따든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그게 이제 수입이 되는 건데, 나한테 일을 줄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 일을 줄 사람을 찾고 기업을 찾으려면 결국은 회사를 다니면서 그 회사에 관련된 업종 가지고 재능 마켓이나 아니면 SNS를 키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일자리, 내 거래처들을 먼저 따온 다음에 그때 퇴사를 해야 좀 더 안정적이에요. 그 6개월 이상 수입이라는 게 단순히 돈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6개월 동안 시장에서 테스팅을 당하는 거거든요. 내가 회사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거기서 내가 통과를 했다면 그때 퇴사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왜냐면 주거비 절반으로 줄고 식비 절반으로 줄고 근데 수입은 늘어나고 최고의 재테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20대 초반이나 사회초년생분들은 당장 결혼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고정지출부터 줄여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특히 고정지출이라고 하면은 제가 빌라 월세 사는 것처럼 주거비가 가장 크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내 회사에서 1시간 거리에 부모님 집이 있다면 저는 절대로 자취하는 거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그래도 자취를 해봐야 생활력이 길러진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생활력을 기르기에는 그 주거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에 산다면 절대적으로 자취는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이제 시골지여가지고 살 곳이 없어서 내가 자취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요즘에 소득이 낮을수록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월세도 평균 시세보다 뭐 70%이 정도로 살 수 있는 정부 정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이런 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보다는 소득이 조금 높아서 그런 거에 제한이 걸린다면 그때는 서울 같은 경우에 봉천동이나 이쪽 좀 저렴하잖아요. 거기 사회초년생 성지라고 많이 불리는데 거기서 좀 시작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식비는 제가 요즘에 블로그 체험단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블로그 체험단도 이제 주변에서 많이 한다길래 저는 늦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생각해보면은 세상에 레드오션이 아닌 게 없어요. 유튜브도 레드오션이고 블로그도 레드오션이고 다 레드오션이에요. 그래서 그냥 해보자 했는데 이제 블로그도 한 2주 정도 하니까 좀 일방문자가 차가지고 체험단이 당첨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주변에 식당들이 전부 다 체험단을 구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체험단으로 식비 많이 아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아껴봤나 하고 좀 리스트를 해보니까는 한 달 동안 거의 70만 원을 아낀 거예요. 특히 저는 이제 남편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남편이랑 공동 식비가 아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 체험단이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그 체험단이 손님이 없어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곳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마케팅을 하려고 이제 체험단을 하는 건데, 애초에 요즘은 맛없으면 못 살아남는 시대여가지고 웬만해선 다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출퇴근길에 지하철 타면서 휴대폰으로 블로그 적으면 되니까는 저는 식비는 체험단으로 아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체험단을 처음 간다고 했을 때 되게 뭔가 민망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음식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리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리뷰 사진에 이상한 사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신경 써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고, 저는 정말 맛있게 먹어서 맛있다고 한 건데 그쪽에서는 오늘 맛있게 드셨나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내가 무료로 먹는 행위 그뿐만이 아니라 식당을 알리는 행위가 또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1일 1포스팅을 한
2주 정도 하니까 일방문자가 한 30에서 5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후부터 여러 체험단 사이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 맛집, 리뷰 노트, 디너의 여왕, 아무튼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회원가입을 해서 내가 먹고 싶은 식당을 하나 골라가지고 체험단 신청을 하면은 당첨이 됐다는 문자가 와요. 그러면은 그 식당에 전화해가지고 예약 잡고 그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거 대비해서 블로그 키우기가 쉽고, 그리고 당첨도 잘 되니까 저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4848 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하는 종목보다 그 연금저축에 그냥 S&P 500 ETF 넣어놓은 게 제일 수익률이 높더라고요. 지금도 당장 미국 대선 때문에 뭐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 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 그냥 안정적으로 지수 투자하는 거를 저는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S&P 500 아니면 미국 나스닥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모든 종목들을 정리하고 그냥 지수 투자로 돌아갈까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세금 받았으니까 그 전세금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은 변동이 그래도 조금은 있을 수 있으니까 배당주 쪽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적거든요. 물론 그만큼 수익도 적지만, 근데 저는 수익보다 지금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주 쪽으로 조금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배당주 ETF로 또 유명한 슈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것도 수익률은 낮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하락률도 낮으니까는 혹시 원금 손실이 두려우신 분들이라면 그런 배당주 쪽 공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적금으로는 특히 청년분들이면은 국가에서 해주는 청년 도약계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조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조건이 되면은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청년분들은 특히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면 청년 도약계좌는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그게 비과세 이런 혜택까지 다 포함을 하면 연평균 9% 정도의 수익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예적금은 투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국가에서 해주는 거는 정말 투자적인 그런 수익률이거든요. 다른 거는 모를지라도 진짜 정부에서 해주는 그런 모든 예적금 이런 류는 가입을 하는 게 좋다.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백테스팅을 할 수 있는 건데, 백테스팅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애플이라는 종목에 투자하고 싶을 때 애플의 뭐 50년 동안 수익률 아니면 100년 동안의 수익률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 시점을 딱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2020년 1월에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은 얼마일까, 그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 내가 애플 대신에 S&P 500에 투자했을 경우에 이 두 중의 수익률이 뭐가 높을까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수익률, 하락률, 아니면 가장 큰 하락률, 가장 높은 상승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기 전에 뭐 ETF든 아니면 개별주든 전부 다 이 백테스팅을 돌려보면서 이게 정말 좋은 종목이 맞는지 하나의 그런 검사 지표로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S&P 500 ETF 하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온 곳곳에서 S&P 500 좀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S&P 500은 수익률이 낮지 않냐 해가지고 자꾸 개별주에 손을 대요. 개별주에 손대는 것보다 S&P 500이 훨씬 낫거든요. 괜히 이제 사람들이 S&P 500 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추천하고, 다만 이제 예적금을 했다면 이 예적금을 하는 이유 자체가 원금 손실이 두려워서거든요. 그래서 원금 손실이 두려운 케이스라면은 S&P 500 이런 것도 좋지만 슈드 ETF를 한번 알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S&P 500이랑 슈드 ETF랑 같이 또 백테스팅을 돌려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기 때 다 같이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그때 S&P 500이랑 나스닥이 거의 마이너스 30% 정도 빠졌었는데, 그때 슈드는 5% 정도밖에 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배당주가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하락률도 낮아서 예적금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좀 적합한 투자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내가 진짜 투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은 한번 날 잡고 교보문고에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가서 1위부터 15위까지 다 읽어보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주변에 물론 뉴스레터 있고 뉴스 있고 정말 훌륭한데, 내가 기본이 안 쌓여 있으면 그거를 들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뭐 현실적으로 1위부터 15위 다 읽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 아무리 적어도 5권 정도는 읽고 그 이후에 이제 매일매일 루틴으로 뭐 신문 읽고 그러는 거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정을 추구하던 저도 갑자기 이직을 하게 되고 퇴사를 하고 제 일을 하게 되면서 그런 선택 과정에 있어서 고민도 많았고,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한지 그런 개인적인 그런 고뇌?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제 20대의 모든 생활을 담았고, 그러면서도 제가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돈 공부, 그리고 엔잡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담았어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돈 공부 정말 중요한데, 돈 공부뿐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면서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 그리고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그런 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은 어떻게 보면 수단일 수 있으니까. 다만 이제 여기 부익남님 채널에는 이미 많은 분들은 기본 재테크 지식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사회초년생이 있거나 아니면 자녀분들이 있으면 선물해주는 용도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익률이 플러스 10% 이상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10%는커녕 마이너스 100% 상장 폐지를 당했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도, 매수 매도를 알아도 내가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셋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은 휩쓸리다가 결국 큰 돈을 잃기 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법론 물론 중요한데 결국 내 투자 방식에 있어서 나만의 곤족, 그런 것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6년 일했다고 해도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7년 일했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모은 돈이 막 여기 서울 아파트, 잠실 아파트 살 정도 절대 안 되죠. 그 여러 가지 기준 중에 내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기준이 뭘까? 예를 들어서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학군이 중요할 수도 있겠고, 저 같은 아기가 없는 친구들은 인프라, 교통, 아니면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집을 살 때 투자 관점도 있지만 실거주 관점에서도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내가 어떤 걸 중요시 하는지, 그래서 집을 산다는 게 투자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저는 또 누군가는 실거주로 집을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지금 월세집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임대차 계약하니까 진짜 머리 터질 것 같더라고요. 이럴 바에는 그냥 내 집 살지 왜 임대차 계약해가지고 또 복잡하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 내 집에서 살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집은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보는 그런 목차입니다. 이제 제 주변을 보니까 1억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1억 모으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 돈 모으기에 현타가 온 친구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 모으는 것도 물론 좋고 중요한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생기거나 배우고 싶은 게 생기면은 거기에도 돈을 투자를 해서 나에 대해서 더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짜리의 강의나 학원으로도 충분히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 일, 뭔가 배워보고 싶은 일, 그런 게 생겼을 때 만족스러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산다는 게 성취하면서 계속 산다고 하잖아요. 그 성취적인 면에 있어서도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 하나 정도는 돈을 투자해서라도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미 내 삶을 다 주도적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사시면은 나중에 정말 다 멋진 분들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도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화이팅 해보자고요. 제가 또 요즘에 정말 고민하는 거는, 재테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미 알아서 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친구들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아쉬워서 요즘엔 좀 더 일상의 그런 재테크 지식들을 가볍게 녹여내서 브이로그식으로 풀어보고 있어요. 재테크에 당장 관심이 없더라도 재밌게 그냥 볼 수 있으니까 시골주의 도시생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